스타듀밸리를 하면서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스타프루트, 가을에는 호박, 늘 농사로 큰돈을 벌어온 저에게는 거들떠도 안 보는 씨앗이 하나 있었죠. 바로 꽃씨앗입니다. 저는 오늘 꽃으로 1000만 골드 벌기에 도전합니다. 네, 꽃집 주인을 생각했는데 꽃농사였다? 가지인 이번 영상, 꽃을 좋아하는 구성아 씨의 플라워 농장, 산림농장에서 시작합니다. 꽃으로 1000만 골드 벌기! 1일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침대 위치를 바꾸고 씨앗을 챙겨 나와 앞마당을 정리해줍니다. 자투도 정리하고 나무도 캐서 나무 50개로 보관함 하나 만들어서 모두 넣어주고 마을 한 바퀴 돌아줍니다. 채집물은 지역별로 하루 최대 6개까지 리스폰이 되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채집물은 라이너스게 아니고 전부 제 겁니다. 꽃씨앗은 계절별로 2종류씩 존재합니다. 봄에는 튤립과 제즈가 있는데 하루 차이지만 계산해보니까 제즈가 조금 더 벌기 때문에 봄에 꽃농사는 제주로 하기로 했어요. 20골드 남아서 튤립도 사면서 성민 지갑으로 가게를 나갑니다. 바도도 한번 쓱 살펴보고 아이템을 주는 쓰레기통도 파밍해줍니다. 빵이잖아. 아니 뭘 봐? 뭘 봐?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시죠? 수선화의 민들레는 누가 봐도 꽃이지만 게임에서는 채집 아이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챌린지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호수도 한 바퀴 돌면서 채집물 모두 챙겨주고 땅 파고 모은 씨앗까지 해서 모두 심어줬어요. 무거워진 다리로 물까지 주고 1일차 마무리합니다. 2일차도 눈 뜨자마자 나와서 물 주고 나무 정리하고 얻은 씨앗 모음까지 하면서 끝! 낚시는 안 할 겁니다. 3일차는 비 오는 날이라 모든 체력 나무 정리하는 데 사용했어요. 요것은 작은 농구의 시작. 4일차도 성실하게 눈 뜨자마자 노동을 했고 나무가 많아서 또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파스니까 당근이 다 자라서 모두 수확해주고 광산이 열렸다는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파스잎 챌린지를 하고 나서는 광산에 가는 게 이롭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광산에는 무조건 갈 겁니다. 마을을 돌면서 쓰레기통에서 호박죽 하나 얻고 깨진 CD도 하나 얻었습니다. 사실 쓰레기통이 아니고 보물상자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에너지원이 될 파도 수확해주고 농장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곡괭이를 챙겨서 광산으로 갑니다. 광산에 들어서면 말론이 녹슨검을 주는데 이 한 대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검으로 열심히 내려가 줍니다.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이게 꽃집 사장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광산에 들어서는 자 그 무게를 감수하라 라는 그 마음가짐을 다듬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10층 찍고 멋진 갈색 신발까지 챙겨서 나옵니다. 6일차 귀를 울리는 빗소리에 행복하게 일어나고 문 앞에서 기다린 클린트에게서 용광로 제작 법을 배웁니다. 용광로 2개를 만들고 허수아비 2개 만들어줍니다. 여기랑 여기 설치해주고 오늘도 광산에 갑니다. 엘리베이터의 옆에 설치하고 5층씩 내려갈 때마다 올라와서 죽에 구워졌어요. 다음날도 비가 오길래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지만 제가 지금 10일째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이 날씨가 이상하다니까요? 지금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자란 당근 수확하고 튤립은 내일 제스랑 같이 수확할 거여서 내비두고 또 광산에 갑니다. 스프링클러를 만들 재료를 차근차근 모아가며 25층까지 내려갔죠. 좋습니다. 8일차 또 비가 와요. 좋아해야 하는데 뭔가 그래요. 아무튼 이래야죠. 밖으로 나가니 첫날에 심은 제즈가 다 자랐습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핑크가 없듯이 제즈도 다 같은 색상이 아닙니다. 언뜻 봐서는 3개에서 4종류로 보이는데 무려 6가지. 좁아 터진 가방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상자에 넣어가며 수확해줍니다. 자파점이 열릴 때까지 농장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고 얻은 씨앗으로 부셔진 온실 옆에 나무 씨앗을 심어줬죠. 이때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자파점이 열릴 시간이라 상자에 넣어둔 꽃을 챙겨서 자파점으로 갑니다. 모두 팔아보니 첫 수익금은 874골드. 바로 씨앗 구매합니다. 바로 당당이대. 농장으로 돌아와 심어주고 부족한 땅은 바로 파서 29개 씨앗 전부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에 들렸다가 루이스에게 붙잡혀 마을회관 이벤트를 봤습니다. 늘 마을회관을 뒤로 한 채 돈이면 다 해결해주는 조자마트에 바로 줄을 섰지만 이번에는 마을회관도 조금 이용할 생각입니다. 석판을 만들어주고 다음날 편지받고 탑에 방문해 마법사 이야기도 빠르게 들어주고 봄에 채집 번들을 완성해줬죠. 보상으로 주는 씨앗몸을 챙겨서 나와 밭을 늘려 나갔습니다.
꽃농사지만 농사 레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첫날에 파스닙도 그랬듯 계절별 야생씨앗도 사용해줄 겁니다. 호수와 비추고 길을 정비해줍니다. 그 나름의 농구랄까요? 채집 레벨이 올라 여름에 야생씨앗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15일 월요일 제즈가 두 번째로 다 자랐습니다. 수확하면서 소지품이 가득 찼다는 귓가에 울리는 알림은 빨리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하네요. 가방을 챙겨서 자파점 9시 오픈런 합니다. 마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10분 일찍 열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을에 온 지 불과 15일밖에 안 된 외지인이니까 그런갑다 합니다. 전부 판매하고 나니 소지금 1490골드. 제주 씨앗만 사려고 했는데 20골드 남아서 튤립 씨앗 하나 구매해줬습니다. 높은 등급을 위해서 비료도 만들어 뿌려주고 씨앗도 전부 심어주고 물까지 주고 난 뒤에 남은 시간은 광산에 왔습니다. 녹슨 건 버리고 단검을 사용하는데 별로예요. 저는 역시 무기 세 종류 중에서 검이 가장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레벨업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는데 또 비가 내려요? 여름에 비 오겠죠? 제주 다음 수확까지 광산에 가고 고양이를 입양하고 씨앗 모음을 수확해 추가로 만들고 심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농사 꿀팁! 두 줄로 심는 방법 공개합니다. 두둥! 설정상에서 확인하기 실행하기 버튼에 설정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스페이스바랑 마우스키 동시에 누르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쉽죠? 부족한 땅을 더 파고 씨앗 뿌리고 남은 체력 탈탈 털어서 물 줬습니다. 매일 한 칸씩 물을 주다간 금방 골병이 될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로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22일 비 내리는 날 제주 3차 수확이에요. 제주가 자라는데 7일이고 튤립이 6일이라서 이론상 제주 3번 수확하고 튤립 1번이 수확 가능합니다. 수확한 제주가 등급이 다양해서 한 번에 다 못 팔고 두 번에 걸쳐서 모두 팔았습니다. 제주 판 돈 탈탈 털어서 튤립 씨앗 140개도 구입했죠. 언제 다 심고 물 주죠? 오른쪽 기존의 땅 파둔데 다 이용해가지고 왼편에다가 땅 고르고 심어줬습니다. 늘어나는 밭을 바라보며 오늘은 비가 와서 참 다행이지만 내일 물 주는 건 내일에 제가 하겠죠? 23일부터 27일까지는 눈 뜨면 물 주고 봄 씨앗 수확하며 보냈습니다. 채집가 골라주고 28일 마지막 날에 튤립 수확해줬습니다. 튤립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세계의 여러가지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지품이 찼다는 알림은 계속 울려댔죠. 거슬려. 아참, 튤립은 5가지 색깔이랍니다. 왼편에 있는 튤립까지. 이 기분 설명하기 어렵네요. 빨리 가방을 구매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수확합니다. 상자에 넣고 수확하고 전부 챙겨서 배송 상자에 팔아줬습니다. 오늘 잡화점에 가봐야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피에르는 봄 씨앗만 팔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거참 미리미리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런갑다 합니다. 그동안 모은 봄 채집물로 씨앗을 만들어서 땅에 뿌렸습니다. 아깝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름에 땅 파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단 손가락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현명한 소비랄까요? 그렇습니다. 호수에 있는 단풍나무에 설치해둔 수액 채채기를 챙겨서 농장 한켠에 마련한 더 작은 수림에 수액 채채기를 달아줍니다. 도토리 떨어졌을 때 눈치챘어 했는데 새벽 수두가 위험한 이유예요? 양봉잔도 만들어 설치해줬어요. 경작인 스킬을 고르고 그렇게 튤립 판매의 결과는 4650골드입니다. 1년차 봄의 소득금은 10,000골드를 못 넘겼는데 아니 구성이는 언제 10,000,000골드까지 갈지 기대해 주시면서 여름 시작합니다. 농사만 하느라 낚시를 안 해서 집까지 찾아온 윌리랑 인사도 나누고 9시까지 땅도 미리 정돈해서 잡화점에 여름꽃 씨앗 사러 갑니다. 번들을 채울 거라서 씨앗 하나씩 구매하고 가방 공간이 없어서 농장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왔어요. 여름 별꽃이랑 양귀비 두 종류 중에서 양귀비 농사를 골랐습니다. 씨앗 하나당 벌어들이는 금액은 같은데 양귀비가 하루가 짧아서 양귀비로 골랐습니다. 비료도 뿌리고 씨앗도 뿌려줬어요. 저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거라서 비워졌습니다. 사온 씨앗은 제가 미리 정돈해둔 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괜히 아침에 정리했나 싶었어요. 이미 한 게 아깝긴 하네요. 마을 한 바퀴 돌면서 채집물 수확하고 여름 번들 완성했습니다. 보상으로 주는 씨앗 30개 받아서 심어줬습니다. 4일 양봉장에 꿀이 생겼지만 야생꿀은 판매 안 할 겁니다. 무슨 꽃꿀만 모아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꽃으로 돈 벌기 챌린지라서 관련된 제작품만 따지기로 했어요. 8일에 양귀비 꽃이 다 자랐습니다. 여름 야생 씨앗 먼저 수확해주고 새로 심고 꿀 수확합니다.
꽃이 있을 때 꿀을 수확해야 무슨 꼭 꿀로 뜨니까 조심해야 돼요. 양귀비는 3가지 색깔로만 나와서 한 번에 챙겨줍니다. 잡화점에 바로 판매하면서 8,200골드! 다시 양귀비 씨앗으로 구매했어요. 82개 사서 오른쪽에 먼저 심어주고 다 못 심어서 왼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히 조금씩 시든 작물 없애가면서 심어줬어요. 다시 땅 파고 하는 거는 에너지 낭비잖네요. 그리고 이제서야 깨달았죠. 여러분 보시고 아셨나요? 저는 이제 보고 알았는데 아니 어째서 참나무 수지가 어째서 내가 심은 건 단풍나무가 아니고 참나무구나 했습니다. 아까 맞추신 분 계신가요? 꽃으로는 와인이나 주스를 못 만들기 때문에 술통은 만들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깨닫는 저는 과거에 제가 원망스러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죠. 상자에서 도끼랑 먹을 거 챙겨서 배 채운 뒤에 전부 도끼로 밀어버리고 단풍나무를 심어줬습니다. 나름의 농구도 하고요. 그날 밤 농사 6레벨을 찍으며 고급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하나 남은 빈 공간을 설치해줍니다. 남는 시간은 광산 돌았어요. 그렇게 15일 양귀비 2번째 수확의 날입니다. 상자에 도구들 넣어주고 전부 수확해줬습니다. 스위트피는 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챙겨주고 해바라기, 양귀비까지 모두 챙겨서 팔면서 18,000골드를 벌었고 모두 양귀비 씨앗으로 바꿔줬습니다. 스프링클러 만들어서 설치해주고 또 자리 없어서 위에 정돈하고 어둡지만 열심히 되는 만큼 물 줬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요. 동굴은 버섯으로 골라주고 양귀비 씨앗과 더불어 계절별 채집물 씨앗 모음도 계속 늘려갑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름 씨앗 모음에 있는 스위트피가 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같이 팔아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계절 넘어갈 때 땅 파짐 방지용으로 쓸 거기 때문이죠. 늘어난 씨앗으로 매번 늦은 밤까지 노동했어요. 그렇게 20일 양귀비 3번째 수확의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확해주는데 맞아요. 꽃 수확하고 꿀을 수확해버린 나 자신 미워요. 어쩌겠어요. 실수로 팔지 않게 상자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씨앗 모음에 물 주면서 노동 마무리. 농장에 녹색비가 내려도 농장주는 대피하지 않고 수확합니다. 모두들 대피했던데 저는 농장을 지켜요. 할 일을 전부 끝내고 나서는 마을 돌아주면서 자란 잡초들 낫으로 베어가면서 씨앗 모음 모아줬습니다. 씨앗 모음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꽃 씨앗 모음도 나오기 때문에 밤새도록 낯을 휘둘렀죠. 그날 양귀비를 수확하고 스위트피와 함께 배송 상자에 넣어서 43,000골드를 벌었죠. 대장간에 물 뿌리기를 맡기고 산 위에 나무를 심습니다. 양봉장을 만들 때 나무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광산은 80층이랑 40층 돌면서 스프링클러 재료를 모으는 데 힘을 썼고 27일 물 뿌리기를 찾고 바로 강철로 업그레이드 맡겼습니다. 28일은 여름 야생 씨앗을 심고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만들어 설치해줬습니다. 그렇게 가을 시작합니다. 가을에 씨앗 심기 전에 스프링클러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와 요리 중요하다고요? 대장간을 방문해 강철 물 뿌리기를 찾고 호미 업그레이드를 맡깁니다. 번들 채울 참맛 씨앗 1개랑 나머지는 요정장미 씨앗 구매했습니다. 해바라기는 요정장미와 같은 가격이지만 판매가가 안 좋기 때문에 가을꽃 씨앗은 요정장미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은 유일하게 피에르네 잡화점보다 조자마트가 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125골드라서 굳이 사진 않았어요. 판매가가 80골드인데 농장으로 돌아와서 심어주는데 씨앗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예쁘네요. 그렇게 열심히 2줄로 심어주는데 하나 삑살이 난 건 안 비밀입니다. 4일에 호미 찾고 가을 채집 물끄러미도 완성해줍니다. 보상으로 받은 씨앗도 심어주고 13일 요정장미의 첫 수확의 날입니다. 자라는데 12일이 걸리는 꽃이라서 날이 길게 뛰었죠? 왼쪽까지 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가방 한 줄로는 감당하기 어려서 2번에 나눠서 판매해줬습니다. 8만 골드를 벌었지만 전부 씨앗을 구매하면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죠. 400개가 넘는 씨앗을 심고 빈 구역마다 심고 정리하면서 물 주느라 오랜만에 12시가 넘어서 노동이 끝났습니다. 농사 10레벨 스킬은 장인 골라줬습니다. 광산 80층, 40층 뺑뺑이만 돌다가 물 주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별방울도 먹어주고
가을 작물 꾸러미도 완성해서 양봉장 하나 챙겨줍니다. 25일 두 번째 요정장미의 수확의 날이에요. 이만큼 심었습니다. 많죠? 꽃 수확하기 전에 꿀 먼저 챙겨주는데 야생꿀이 뜨길래 뭐지? 했는데 1, 2, 3, 4, 5 범위 내에 꽃이 없더라고요. 저의 실수. 꿀 전부 수확하고 요정장미 수확합니다. 높은 등급만 모아서 잡화점에 팔아주고 도끼 업그레이드도 맡기고 가방도 구매하며 플렉스 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돈 나갈 때가 많아요. 겨울 오기 전에 채집물 수확해서 씨앗으로 만들고 정비해둔 땅에 뿌려줍니다. 아깝긴 한데 레벨도 다 올랐으니까 괜찮아요. 가지고 있던 꽃들 모두 배송 상자에 넣어주고 10만 골드 벌었습니다. 요정장미가 가장 비싸고 꿀도 비싸요. 최고!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피에르네 잡화점에서 꽃씨앗을 판매 안 하고 유일하게 크로커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겨울 번들을 채우면서 씨앗 버상 챙겨주고 다른 여러 번들을 채우면서 겨울에 내실을 다졌습니다. 제 채널에서 주니모로 마을회관 변하는 건 참 보시죠? 보일러실 반지 챙기고 금고도 한 번에 플렉스해서 완성해졌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 심어주고 그날 밤 버스가 고쳐줬죠. 귀여워. 다음날 강철 곡괭이를 챙기고 마을회관 보일러실 번들 2개를 완성하면서 보일러실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강차가 수리됐죠. 까먹고 있던 채석장에 방문해 광석 위주로 캤습니다. 양봉장도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만들 거라서 보이는 거는 전부 챙겨줬어요. 탄도 부족하고 광석도 부족하고. 대장간에 들려서 도끼도 업그레이드 맡기고 피에르가 집 앞에 찾아와서 가게 홍보도 하지만 빠르게 스킵하고 메이플 시럽 수확합니다. 진작 양봉장 시작했어야 했는데 말이동.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농장에 널브러진 큰 것들 치우고 겨울 야생씨앗 수확해서 뿌리고 조자마트에 왔어요. 광차, 온실, 다리를 끝으로 마을회관에 필요한 건 다 이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자루트 타면서 뚫어줄 겁니다. 겨울 28일 로빈에게서 제작법을 여러 개 구매하고 야생씨앗들 수확했습니다. 설치물들 위치를 조금씩 다듬고 땅 파진 방지를 위해서 씨앗도 뿌려줬어요. 그렇게 남는 크로커스들을 팔아서 3,400골드를 벌었죠. 그렇게 2년차 농장의 애매한 구역들을 바닥재로 막으면서 농구하고 조자마트에 왔습니다. 마을회관으로 3개를 고쳤기 때문에 조작 카탈로그에서는 2개만 고치면 됩니다. 먼저 온실 수리 맡기고 남은 돈으로 제즈씨앗 구매했습니다. 2년차 때 1624개라니 확 늘긴 했죠? 심을 수 있을 만큼 전부 심어줍니다. 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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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뜩딱. 온실이 완성돼서 에블린 할머니가 집 앞에 오셨죠. 정원용 한도 하나 없고 화분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돼지 사고 남은 돈으로 패닝까지 구매하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5일 농장에 아직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손수 물 주던 구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자동화가 최고입니다. 완료된 조자 물류 창고 앞에서 소다 머신도 받고 봄의 8일 첫 번째 제즈 수확합니다. 농장 한 바퀴 둘러볼까요?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라라라 한 번에 다 못 심어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스프링클러도 아직 다 못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 수확하고 봤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꿀 땄어야 했는데 하는 게 많으니까 매번 까먹게 되네요. 다음날 꽃 자랄 때까지 그대로 두겠습니다. 9일 어긋난 제즈 또 수확하면서 제즈 씨앗 구매합니다. 스프링클러 추가로 설치하고 나서 10일 농장 한 구석에 이제 개간이 안 되는 구역에 화분을 설치합니다.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두고 화분을 빙 둘렀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10초 뒤에 확인하세요. 씨앗 살 돈이 없어서 배송 상자에 넣어주고 팔았는데 6만 골드를 벌었고 그 다음날 화분에 물이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젠장 꼼수는 안 된다 이건가? 일단 하나하나 물 주기로 합니다. 15일 최종 가방 구매하고 제즈 씨앗도 추가 구매했어요. 두 번째 수확의 날입니다. 전부 하나하나 수확하려니까 손가락이 아픕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22일 첫 번째 부엉이 석상도 얻고
잊지 않고 꿀 먼저 채집합니다. 까먹지 않았다고요 이번엔? 농가 앞에 전시해줬어요. 수확을 안 하고 26일 꿀 한 번 더 뜨고 28일 비 오는 날 전부 정리합니다. 위에 나무도 캤어요. 그렇게 팔아서 12만 골드. 여름은 양귀비 농사입니다. 화분도 물 길이 맞춰서 길게 배치하고 닫힐 또 온실도 가동했어요. 9일 다 자란 양귀비 밭입니다. 많죠? 좋아요. 잊지 않고 꿀 먼저 뜹니다. 양귀비 심느라 여름 씨앗 모음을 못 심어서 밀 씨앗 사다가 뿌려줬어요. 손가락 지켜. 그렇게 2년차 양귀비 농사로 23만 골드 벌었습니다. 2년차 가을입니다. 백만장자 업적을 달성하고 황금빛 땅 정리해주고 둔재산 털어서 산 요정장미 씨앗 심어줍니다. 11시 10분부터 뿌려서 9시가 넘어서야 농장일이 끝이 났어요. 3일에 두 번째 부엉이 석상이 찾아와 집 앞에 꾸며줬습니다. 13일 첫 번째 요정 장미의 수확의 날입니다. 예쁘죠? 양귀비랑 다른 아름다움이에요. 잊지 않고 꿀 먼저 수확하고 꽃 수확해줍니다. 두 줄 심기로 키 세팅 안 바꿨으면 12시 안에도 다 못 끝냈을 것 같아요. 25일 두 번째 수확의 날입니다. 꿀 먼저 수확하고 겨울에는 꿀이 안 나오니까 양봉장을 온실로 옮겨줬어요. 온실에는 사시사철 꽃이 자라니까 꿀이 생기겠거니 하고 열심히 위치 봐가면서 옮겨줬는데 그거 아시나요? 실내는 안 된다는 거. 설명을 잘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먼 미래가 아니긴 합니다. 새벽 수드는 위험해. 땅 파기 금지용으로 몇 개의 밀씨앗과 온실 농사를 위해서 요정장미 씨앗을 구매했습니다. 요정장미를 수확하고 밀씨앗 심어줬습니다. 아까운 내 씨앗. 그렇게 2년차 가을 76만 골드를 벌었죠. 확실히 요정장미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겨울 제 밀들이 없어졌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이게 알고 보니까 야생 씨앗은 괜찮은데 작물은 없어지더라고요. 1년차 때는 씨앗 모음으로 해서 몰랐던 사실 하나 알고 갑니다. 5일이 돼서야 실수를 깨닫고 온실에 있던 양봉장을 밖으로 빼 정리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 씨앗 모음을 심고 온실 농사와 양봉장 늘리기를 했습니다. 24일에 파니까 썰매 끄는 이스터 에그를 볼 수 있었어요. 12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아니 2천만 골드까지 언제 가죠? 3년차에 접어들기 전에 할아버지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농장에서는 저를 칭찬해 주시네요. 역시나야. 하지만 불꽃은 3개지요. 3년차 봄은 씨앗 심고 온실과 더불어 수확하고 나무 캐면서 양봉장 늘리고 부엉이 석상 돋고 34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여름에는 운석이 떨어졌고 온실 농사 계속하고 녹색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수확하고 부엉이 석상도 4개로 늘었죠. 그렇게 78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가을엔 씨앗 심고 온실 옆에 단풍나무를 치우고 또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88만 골드를 벌었죠. 겨울은 12만 골드. 4년차엔 어쩔 수 없이 경작 안 되는 구역에 화분을 배치했고 자동화를 포기했습니다.
봄에 45만 골드. 돈을 모아도 씨앗을 사는데 돈이 호로록 빠져요. 가을에 요 정도고. 아래 구역도 정리해서 화분을 배치했습니다. 가을, 겨울 한 번씩 부엉이 석상이 생겨서 어느새 부엉이도 6개로 늘어났죠. 봄에 한 번 팔고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에 몰아서 팔아서 4년차 겨울 218만 골드를 벌었습니다. 앞으로는 몰아서 팔아요. 5년차 수익은 259만 골드. 6년차 수익은 269만 골드. 그렇게 전설 업적을 달성했죠. 소지금은 690만 골드라 소지금 1000만 골드 모으기까지 킥고잉 합니다. 7년차 수익은 274만 골드. 그리고 드디어 8년차 가을 201만 골드를 벌어들이면서 8년차 가을 26일 소지금 1000만 골드를 손에 얻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의자에 앉아서 한번 살펴볼까요? 벌꿀 7278개, 양귀비 21,314개, 스위트피 163개, 크로커스 521개, 해바라기 27개, 여름벌꽃 11개, 요정장미, 푸른지즈, 튤립, 소지금은 1000만 골드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던 이번 챌린지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농장이 넓었다면, 이리듐 스프링클러로 전부 바꿔버렸다면, 돈 벌기 챌린지는 산림농장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는 뼈저리게 깨닫고 갑니다. 이 유튜버 고생했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